호호아재 호아재 호호아재 호아재 호호아재 호아재.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호아재입니다. 오늘은 불타는 고추짬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물을 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매운 향이 확 나네. 네, 물을 부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보내주신 그 글이 3개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호화제님 안녕하세요. 저는 호화제님 TV를 보다가 재택근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단순 사무직인데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하던 곳도 다시 일상근무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재택근무 너무 하고 싶어요. 호화제님은 뉴노멀 시대에는 비정상이 정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할까요? 물론 호화제님 일반인 같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있으신데도 유튜브 하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뉴노멀의 시대,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옛날처럼.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만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과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게 사람 그 생활 습관이지 않습니까? 단순 사무직은 재택근무를 해도 될 겁니다. 저희 직장도 사실은 재택근무를 안 하는데요. 생각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 인력인데 사실 요즘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같은 거로 이 보안만 된다 그러면 그냥 현장에서 보고 그 현장 조치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전화 받고 언제든지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쉬는 날 그때도 다 조치가 가능한데 꼭 이렇게 재택근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CEO나 오너들이 회의라든지 이렇게 모아놓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런 문화에 쭉 이렇게 익숙해 왔잖아요. 사람을 안 보면 좀 일을 안 하는 것 같겠죠. 그리고 재택근무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직장에 출근한다 그래서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직장에 출근해도 엉뚱한 짓 하면 결국은 성과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사무직들은 거의 30% 그리고 50%까지도 해도 됩니다. 보안 관계가 문제된다 그러면 그런 분야는 따로 이렇게 보안을 강구하는 방법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회사에 출근하기 전 단계인 어떤 조그마한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분사식으로 내 가지고 해야 회사 생존을 할 수 있지, 자칫 잘못하다가 본사에 만약에 코로나가 들이닥치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단순 사무직이라는 게 수치 입력하고 이런 거라면 재택근무를 한다 그래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이 보내신 분은 애기 엄마라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 좀 보살펴 줘야 됩니다. 단순 사무직이라면 재택근무를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택근무를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 제가 밑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봤을 때 회의 문화입니다. 회의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통제해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생각, 그거고 사람이 안 보이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CEO나 오너들이 사람 모아놓고 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럼 그때 또 알거든요, 본인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재택근무를 한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다른 통제가 될 수도 있는데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화상회의라든지 그리고 뭐 보안이 되는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서 보안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톡을 주고받고 업무 요즘 뭐 다 발달돼 있고 그것도 뭐 조금 보안이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업무용 휴대폰을 주는 겁니다.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휴대폰 그걸 주고 거기서만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첫 번째가 완결형으로 말하기입니다.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서화 시키면 됩니다. 모든 그 작업을 문서화 시키고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 문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세 번째 공유하기입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자료 이런 것들을 회사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굳이 회사라는 데서 막 집합을 시켜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지금 시대에는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분사를 시켜서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러다 보면 서울 근교에 조그마한 오피스텔 같은 사무실도 앞으로 많이 이제 대기업들이 회의 장소를 이용하겠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본사에 와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들이닥치면 본사 뭐 생산 공장이라든지 본사라든지 이런 데 폐쇄돼 버리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완충지대로서 이렇게 뭐 어떤 태스크포스 비슷하게 이렇게 태스크포스라고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어떤 사무 분야 부분별로 팀별로 이렇게 어떤 오피스텔을 정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웬만하면 거기서 일을 처리하고 본사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코로나로부터도 일부 또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분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애들 때문에 그렇겠죠. 애들 키워야 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직장 갔다가 와서 또 집에 오면 애 봐야 되죠. 빨래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나도 사실 그렇게 못하긴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좀 여자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저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6남매를 어떻게 키웠나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엄두가 안 납니다. 제가 제 부모 대봐도 6남매를 갖다가 여자 혼자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이분의 그 지금 심정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호화제는 뉴노멀 시대는 비정상이 정상이 될 거라 얘기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할까요? 물론 호화제님은 일반인 같은데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뉴노멀의 시대에 이미 벌써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이 정상화됐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저만 봐도 사실 제가 최근 한 5개월 동안 제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를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핑계 대고 안 만나는 것도 있거든요. 만나봐야 뭐 이거 한잔 하고 나면 뭐 술 취해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비정상인 정상화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화 돼 있어요 벌써.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또 코로나가 같은 또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이 또 올 수 있고요. 또 안 오더라도 이미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새로운 근무 형태를 경험해본 회사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이렇게 나눌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아무 새로운 직장 근무 문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 재택근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일반 사무직의 30% 또는 50% 정도는 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순환근무제 해도 됩니다. 사실 뭐 5명이 4명이 있다 5명이 있다 그러면 그냥 관리자 포함해서 그날 한 명씩 당직 서듯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명이 나오는 거죠. 한 명.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같은 팀원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뭐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사람이 나오고 또 그 다음 날 세 번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네 번째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일이 있으면 현장 대응 인력은 바로 현장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왔다가 직장 왔다 갈 필요 없잖아요. 어디가 좀 이상해요. 봐주세요. 그러면 바로 거기 이상하다는 장소에 바로 현장 대응 인력이 가서 뭐 점검, 보수, 유지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제가 생각할 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없는데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이 직장에 오지 않으면 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CEO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근로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집에서 시달리느니 직장에 나와서 좀 쉬면서 근무한다 뭐 그런 느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뭐 일장일단이 있을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생산성이 높을 것이냐, 위로 어떤 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시설이 좀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조금 통제 장치도 아마 가해질 겁니다. 뭐 이렇게 일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건 갖추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결제라든지 모든 거 뭐 현장의 조치 사항들은 전부 다 뭐 그 시스템에서 뭐 현장 들고 다니면서 아이패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뭐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사실 사진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못 하잖아요. 딱 해가지고 어떻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제일 좋은 거죠. 딱 찍어서 첨부하고 그러면 아 여기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죠. 재택근무는 새로운 근무 형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자꾸 본사로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소통을 중시한다고 지금 칸막이 다 없애고 그런 시대에 칸막이 다 없앴다가 회사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칸막이 없이 그냥 막 대사무실에다가 대팀제 해가지고 아니 수십 명 뭐 이렇게 팀제로 한다고 가지고 한 개 팀에 놓으면 그거 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전염병이 돌지 모르는데 그렇게 소통 중시한다고 다 칸막이 없애고 대팀제 한다는 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시 조금씩 그 팀별로 조금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사무실을 나눠서 그것도 본사와 좀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둬야 되죠. 콜센터는 지금 거의 재택근무한다고 안내 멘트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런 단순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무직도 저는 재택근무가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결단을 못 내리신 것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50명 단위로 모이지 말라고 해도 아니 큰 단위 회사에서는 뭐 아침 출근 인원이 거의 뭐 한 500명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도 계속 사람들이 500명씩 서울 시내 곳곳 경기도 일원에서 곳곳에서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뭐 아니 500명 가까이 되는 조직이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온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래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감 있고 또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제는 유연근무라든지 재택근무 그다음에 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별도의 사무실 사용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간다 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면교사가 된 거죠. 이 사태가 기업들한테도 앞으로 닥칠 걸 어떻게 새로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끝났다고 해서 다시 모은다 그러면 또 그 기업은 정말 과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뭐 그러듯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될 수 있는 한 사무직들은 다 그냥 재택근무라든지 뭐 이렇게 별도의 사무실 공간 또는 유연근무 체제로 다 바꿔야 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스템만 갖춰주고 어떤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과 같은 어떤 문서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그것이 뭐 사진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현장 인력은 뭐 밤새 24시간 돌아도 관계 없습니다. 아니 그때 연락 오면 가도 되니까요. 근데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일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때까지만 뭐 연락이 오도록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사실은 뭐 24시간 365일 현장 대응 인력은 받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무실에 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사무실에 가서 또 또 그나마 재미는 있죠, 사람들 간에.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이 있는 상태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굳이 또 사람이 모아놓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만 월급을 주는 것보다도 어떤 특정한 명과를 주고 매일매일 거기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페이를 지급하는 것도 그게 노동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왔다면 이제 그에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제 생각을 얘기했고요. 어쨌든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간단한 사연이라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불타는 고추 짬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가 매운기가 팍 올라옵니다. 일단 먹어야 되니까 안경을 좀 벗고 먹겠습니다. 아, 입에 그냥 불 쏘하듯이 확 불을 머금은 것 같습니다. 입에 불이 붙습니다. 입이 확 타오르는 것 같아요. 아, 아, 이 청양고추 그게 후레이크가 굉장히 매운기를 확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어, 어, 이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맵습니다, 이거. 뒷꼭지 땀이 막 흘러요. 아우, 어우, 음, 위에서도 매운 느낌이 납니다. 어, 이거 먹고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 면을 먹으려고 입을 벌리다가 입에 매운기가 확 들어가니까 기침이 확 나오려고 그래요. 어우, 어우, 속에서 위가 막 매운 느낌이 확 나네요. 어우.
깨끗하게 다 비었습니다. 오늘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사연을 보여주신 구독자분 사연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재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아재요.